네, 민원연의 언론 어게인. 오늘 부산 민원연 문미진 모니터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짚어볼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12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연말 결산일 겁니다. 예. 올해 10대 뉴스, 10대 상품 등 결산을 통해 한 해를 정리하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는데요. 저희 부산 민원연에서도 한 해 언론 보도와 프로그램을 돌아보며 지역민의 알 권리와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부산 민주언론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8일에 2020년 부산 민주언론상 시상식이 진행돼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뭐 언론이 지역민의 알 권리와 지역 공동체 발전하는 거 이러면 어쩌면 진짜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으니까 지역 언론인에게 더 잘하라는 격려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지. 네, 올해는 총 16편의 공모작이 들어왔는데요. 부산 민원연 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3편이 결선작에 올랐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결선작은 KBS 부산 이희슬 기자의 다큐멘터리 2부작 슈퍼타워였는데요. 이 다큐는 어느새 부산 지역에 하나둘 들어선 초고층 난개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 수작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슈퍼타워로 검색하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추천드리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예, 빌딩풍에 태풍까지 더해져가지고 정말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다뤘었는데 그걸 좀 정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슈퍼타워. 다음 후보는요? 네, 부산의 마지막 성매매 직결지 완월동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칫 성매매 업주 중심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뻔했으나 이 흐름에 제동을 걸며 공공개발 목소리에 주목한 부산일보 박혜란 기자의 보도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한 분은 자본과 지역 토호 세력에 맞선 기자 정신이 잘 발휘된 기사라고 평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정말 지역 언론이기에 할 수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최종 3편 중에 마지막인데 이게 아무래도 부산 민주언론상에 선정된 작품일 것 같은데 어떤 보도였습니까? 네, 주인공은 늘 마지막에 등장하죠. 네. 올해 부산 민주언론상에는 부산 MBC 이두원 기자의 미 세균 실험실 연속 보도가 선정됐습니다. 이 보도는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에서 추천하셨는데요. 추진위는 부산 MBC 이두원 기자의 미군 세균 실험실 위험성과 주민투표 운동 연속 보도를 통해 자칫 무감심 속에 넘어갈 뻔했던 미군 실험실의 위험성을 알려 지역 방송의 사명을 다하였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당연한 지역 언론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당연한 지역 언론의 역할, 그 자갈치 아지매에서도 추진위 관계자분으로부터 현안 소개하신 거 저도 듣기도 했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렇게 충실하게 추진위의 입장이나 활동을 전달만 한 보도조차도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더욱 이번 부산 MBC의 보도에 지지를 보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기에 올해 부산 민주언론상이 지역 언론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종종 듣는 소리가 단신이라도 보도되는 게 어디냐라고 할 정도로 지역 언론의 관심 밖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추진위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 필요하다고 생각한 말을 대신해주는 언론인을 꼭 추천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심층 취재의 탐사 보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구나라는 걸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선정 결과였습니다. 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자갈치 찾으면 이런 거 놓치지 않고 같이 네. 하거든요. 언제든지 이런 거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제보 네, 주시면 저희 반영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오해 안 예.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이게 부산 MBC라서 저희가 보던 게 아니에요. 아.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산 MBC 기자가 올해 민주언론상을 네, 수상했지만 예. 내년에는 누가 수상할지 그럼 당연하지. 당연하죠. 어떤 언론사에서도 정말 지역을 위해서 네. 투철한 이런 보도, 정신에 입각한 보도들이 나온다면 저희는 가감없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KBS 부산 보도 규탄 성명을 전면 광고로 이제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가 게재했다면서요? 네, 국제신문에는 12월 7일, 부산일보엔 그 다음 날인 8일에 그 7면의 동일한 광고가 실렸습니다. 네, 보통 광고라고 하면 제품을 홍보하거나 공익적 가치를 알리는 내용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신문 광고 중에
중에는 의견 광고라고 해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미디어를 통해 유료로 선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 게재된 광고가 그랬는데요. 성명서라는 세 글자로 시작하는 해당 광고가 정하는 메시지는 KBS 부산의 사과를 촉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런 성명문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네, KBS 부산은 지난 11월 18일부터 부산 동래구에 있는 국가서적 복천 고분이 5,122세대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여 아파트 주민공원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사실을 전했는데요. 해당 보도는 문화재청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화재 회의록에는 아파트 개발을 반대한 교수에게 조합 측이 욕설 전화를 했다는 사실도 기록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성명서는 이러한 KBS 부산의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KBS 부산 보도가 사실이 아니었으면은 정정 보도 요청하거나 반박 기자회견 이런 거 할 수도 있었는데 신문 지명 광고를 활용한 게 좀 특이하네. 그리고 만약에 보도에 문제가 있었으면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이 취재를 해서 기사로 썼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신의견 광고에는 가덕 신공항 추진 촉구 혹은 파업 중단 촉구와 같이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요구를 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성명서에 실린 내용 일부를 보면 KBS 부산의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뭐 반론 보도권이 많이 이렇게 보장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 글쎄요, 뭐 충분히 다른 보도 쪽으로,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좀 비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성명서가 일반 게시판이나 거리에 부착된 게 아니라 신문 지명 광고로 게재된 만큼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이 이루어진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해당 광고를 게재한 국제신문, 부산일보의 기사를 살펴본 결과 복천 고분이나 복산 1구역 재개발을 다룬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KBS 부산이 문제 제기하는 것도 보도하지 않았고 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도 보도하지 않으면서 전면 광고로만 이 사안을 다룬 거죠. 근데 신문의 경우에는 광고 편성권도 개별 신문이 갖기 때문에 의견 광고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KBS 부산 노조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전화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KBS 부산 노조 측은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언론 중재위에 제소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로 게재해 사실상 왜곡 광고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이런 광고가 반복될 경우 KBS 부산 노조 측도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보도 같은 경우는 지역의 난개발을 지적하고 고발한 KBS 부산의 보도에 대한 압력을 그대로 광고로 게재한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 대해서도 아무리 상업 광고라지만 도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신문 지면에 이게 전면 광고로 실려서 성명서가 딱 나오면 이게 마치 저 신문사를 그 의견을 대변하는 그렇지. 것처럼 예.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싣더라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고려해서 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언론사의 어떻게 보면 숙제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또 지적해 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모바일 뉴스 보는 분들 많으신데 주로 뭐 포털 같은 데 이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지역 언론사가 빠져 있다. 이런 소식까지 오셨네요. 네, 네이버를 예로 들면요. 예. 우리가 부산의 코로나 확진자 현황이 궁금해서 검색을 하면 부산의 지역 언론인 국제신문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지역 언론 빠져 있다고 했는데 잘만 나오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을 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채널 입점을 지금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채널 입점에 지역 언론이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네. 채널 입점이라고 하는 건 검색을 하지 않아도 휴대폰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언론사를 말하는데요. 네이버 모바일은 언론사를 구독하는 방식으로 뉴스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구독할 수 있는 언론은 한정돼 있습니다. 예. 현재 입점돼 있는 지역 언론은 3개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포털로 뉴스 보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데 지역 언론은 따로 이제 그 검색해야지 특히 부산 신문은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쉽던데 사실은 우리 신공항 이슈만 하더라도
하더라도 우리 지역 언론 기사 파급력이 전국으로 많이 못 간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또 전국지 기사는 포털에 메인에 바로 뜨니까 더 확산력을 얻게 되고 근데 이런 포털에 어떤 언론사가 입점하고 못하고는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네, 그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소식을 들고 온 것도 마침 올해 뉴스 제휴 심사 평가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이 심의위원회는 올해 지역 매체 입점 혜택 TF 팀을 꾸려가지고 지역 언론사의 모바일 뉴스 채널 입점에 의지를 조금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의지가 잘 실천되느냐 여부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해서 뭐 유튜브나 이런데 이제 다 볼 수 있는 채널에 나가긴 합니다만 그게 포털만큼 노출이 될까라는 데에서는 이제 의문부가 되고 네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진실, 가덕도 신공항 이런 특별법 만드는 것 그리고 김해공항 확장한 그 폐지에 대한 백지화에 대한 의견들 이런 것들이 지역민의 의견을 참 널리 보급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역 매체 입점 혜택 TF팀을 꾸린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얼마만큼 포털에 지역 언론사들이 좀 등장을 하는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민원연의 문미진 모니터 팀장이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자갈치 아줌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샵 2260번으로 문자 보내주이소. 짤막한 거는 50원, 좀에 긴 거는 100원 듭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무료